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인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현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도 갖고 의문점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생각을 다 충족해주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의 부족한 점에 대한 제 첫 번째 생각은 경제에 대해서 가리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과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회 과목의 하나의 분야로서 적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어, 영어, 수학만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경제가 아닐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제 활동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도 더 빠르게 제대로 아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릴 적부터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단순하게 돈을 잘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경제는 그보다 더 인간의 삶에 친숙하게 있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경제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이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노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때 오이코노미는 오이코스와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는 오늘날의 영어로 norm이라고 해서 어떤 법, 질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의 집 안을 다스리는 그런 질서, 경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경제라는 것은 커다란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한 나라나 기업과 같은 커다란 경제 단위, 그 단위들을 다스리는 그런 단위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되고요. 좁게 생각하면 개인이 하는 활동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그 고민과 계산에 비추어서 지출하고 소비하고 활동을 하는 것도 경제적 활동이고요. 한 아이가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도 경제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체제 시스템은 시장경제체제, 즉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불법적으로 유해를 가해서 손해를 끼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자아와 활동을 위한 모든 행동이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그에 맞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회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꽤 좋은 사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생활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자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없겠냐고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들을 가리키고 이를 통하여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알려주는 것 이런 이해와 차원에서 제가 바라보는 경제고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공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부족하게나마 경제에 대한 공부를 혼자서 스스로 좀 해서 이런 생각과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일 뿐
원래 사실 저는 처음부터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동영상에도 올렸던 것처럼 실은 저는 자본론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도 재미있겠다라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제라는 것이 재미있고요. 알고 나니까 너무나 실생활에 필요하고 나의 활동과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는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전무하고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또한 경제라는 학문은 실은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그 매우 많은 실력과 수학적인 공식과 계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경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체제를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가 더 정확한 용어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획경제는 사회주의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일반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경제적인 논리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볼 때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경도되어서 정말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면서 답답하다.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저런 이론과 가치관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펼치는 정책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진짜 옳은 건가?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고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자들을 우선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나 세력으로 오도하고 선동하고 사회주의자들과 똑같이 유사하게 그냥 자본주의 경제학에 경도되고, 실은 이제 어려운 건 자본주의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학문 하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건 환상에 지날 뿐 그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유가 옳고 그렇지만 저런 부분에서는 그게 실현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답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어서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겐 많이 추천도 했고요. 일광일도 컨텐츠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전하고 싶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둘 다 양쪽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조지 프리스는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하고 수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버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화를 통하여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히스도 그 생각과 사유를 받아들여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화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거나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경제에 대한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무조건 신봉하지도 않고요. 자본주의를 무조건 신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리적으로, 즉 원리에 입각해서 풀고 이것들을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정말 자본주의의 원리와 사회주의를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의 현상을 알아보는데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고 이 저자의 관점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론에서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페이지로는 21쪽부터 시작하는데요. 히스가 네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자신이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화하여 이것을 넘어서는 혹은 합리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가능하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도 무시하고 나와 다른 의견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중들을 어리석게 바라보는 게 일수인데요. 이 저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쪽에 보면 히스가 경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염두에 두는 첫 번째 태제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원리와 어떤 정책이나 주장을 할 때 그것의 근거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설명해 주면 다들 알아듣고 이해해서 합리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를 존중해 주면서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강독을 하는 이유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을 향한 뭐 전문가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강연들이 대부분 개괄적으로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강연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 불가하게 만드니까 그게 싫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고 책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주게 되면 하나의 책을 보더라도 깊고 넓게 이해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강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워낙 그 철학책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듣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예상하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어떤 결과를 산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인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 믿음? 저만의 신뢰? 이게 깨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적어도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알아듣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당파나 정치 싸움이 아닌 균형 있는 경제적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저자의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와닿았어요. 두 번째 태제는 22쪽에 나와 있는데요.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 방식으로 말하면 실리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어느 하나의 경제 체제나 경제 원리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저 경제 원리라는 것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학문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 같은 것도 깊이 생각하여 말과 행동의 신중을 기하게 만들어서 삶을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고 과학도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인간들이 고되고 힘든 일과 노동에서 좀 자유로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하나의 이론이 아닌 저 각 이론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게 할 것인가, 이게 히스가 경제를 연구하고 공부한 이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 됐든 다른 뭔가에 달려있다라는 게 히스의 태제인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떤 일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생각보다 다양한 작용들이 결합되어서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A란 정책을 펴면 B라는 효과를 발생시키겠지? 없다고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책을 하나 딱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임대차 상법을 시행하면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저렴하게 내놔서 많은 세입자들이 적은 비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폭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아진 것이 단순하게 임대차법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반대로 부동산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하나의 정책과 경제적인 원리와 그것이 작동하는 건 실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히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동의할 만한 그런 관점과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람이요 단순하지 않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요인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되짚고 또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25쪽에 나오는 히스의 네 번째 테즈는요, 양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히스는요, 대화를 통하여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더 좋은 경제 활동을 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 경제 체제가 서로 적대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론 둘이 함께 작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떻게 이걸 한쪽의 경향과 한쪽의 가치로만 다 재고 거기에 비춰서만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정책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때론 자본주의적으로, 때론 사회주의적으로 다 그렇게 펼치고 활동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다양한 곳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 공적 자금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에 나서서 앞장서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조건 기업을 또 좋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그저 기업은 기업이 돌아가는 원리에 비추어서 활동할 뿐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대중들에게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이유는 실은 28쪽에 있습니다. 28쪽 두 번째 문단에 히스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자기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는 철학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인 위리겐 하버마스가 사회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부를 했다가 우연찮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스스로 개인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지 전문적으로 경제학과에 가서 공부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랑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세계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용어들을 쓰지 않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와 내용을 잘 다루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툭툭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들에겐 편할지언정 우리에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정말 원리에 입각해서 파악을 해주니까요. 일반적인 대중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읽기 쉽고 수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제를 전공한 줄 알았는데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이 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화시키기 위해서 칸트의 이율배반처럼 이 좌파와 우파의 주요 논의들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파의 논의들을 비판하고 좌파의 논의들을 또 비판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우파를 먼저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좌파를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